안녕하세요. 나도 살자 그 아파트입니다. 어제 투표를 했고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파트를 보유 전략 방법,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는다. 예전 문재인 정권 때는 세금으로 집값을 눌렀죠. 노무현 정권 때도 세금으로 집값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지 않는다. 대신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 굉장히 시장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억누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안정을 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공급을 충분히 늘리겠다. 여기서 공급이 만약 아주 작은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늘린다면 가격은 잡을 수 없겠죠. 세 번째, 공급 확대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건 공급 확대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가장 큰 원인, 바로 부족함이 공급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공공임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 첫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도 무리하게 올리진 않겠다고 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겁니다. 중도표를 의식한 그런 정책들 같습니다. 절차의 간소화, 노후주택 재건축 촉진을 위해 절차의 간소화를 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사업성을 증대시킵니다. 그리고 공급성 일부 개발이익 일부 환수 및 신성과과제. 어쨌든 아직까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듭니다. 교통 좋은 곳에 4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명 스마트 신도시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진행이 더디게 되거나 취소된 곳도 굉장히 많죠. 근데 4기 신도시까지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급 전략, 공공임대 확대를 하겠다. 공공임대도 빠질 수 없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도 넣고 그 다음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중산층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한 공급입니다. 평수를 좀 늘리겠다는 거죠. 이러면 공급이 나오겠죠. 네, 공공임대도 역시 공급 중에 하나니까. 세금 정책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금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종부세나 양도세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급격한 세금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 보유세 얘기가 나왔었죠. 예전에 과거에 공약했던 국토 보유세는 이번엔 철회했습니다. 수용성이 없다는 솔직한 판단이죠. 새로운 세금보단 기존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국토 보유세라는 건 이 토지를 공공재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나라 땅도 있고 또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지분도 있고, 국토 보유세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어쨌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돈이 문제잖아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돈이 문제니까, 그래서 적금 매칭제도, 저금리 대출, 월세지원 같은 다양한 금융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종잣돈 마련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물량도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실제로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대를 갖는다는 건 아니죠. 청약 가점이 낮아서 안 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40, 50, 60 세대들은 역으로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청년에게 기회를 줄수록,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줄수록 기성세대들,
4050, 60들에게는 기회가 덜 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건 규제 방향 완화와 유지의 균형,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 규제는 풀되 재치환 같은 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균형 있는 완화, 시장 안정을 동시에 노립니다. 이번에 토호제 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지정할 거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통령 되셨으니까 이제 토호제 추가 지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규제 방향 2, 분양가 상한제 유지.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너무 비싼 아파트가 나오는 걸 막고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죠. 과도한 분양가는 공공 개입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시키면 공급이 좀 늦게 나오겠죠. 사업성이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을 가로막는 게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켜주자는 얘기인가.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분상제는 그대로 가고 과도한 공공가는 공공 개입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월세 안정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전세 사기 방지법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을 위한 보호장치, 특히 전월세 계약갱식 청구권이나 상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수도권,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경기, 인천은 신도시를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은 공급과 교통을 동시에 확장하면서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입니다. GTX 역세권 개발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GTX LBC는 조속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지방 대도시는 맞춤형 전략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청년 고령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직접 LH에서 직접 사서 임대를 놓는 방법도 있겠죠. 농어촌은 주거 여건 개선이 중심입니다. 빈집을 고쳐서 임대주택을 만들고 귀촌 주택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요게 민주당의 옛날에 박원순 시장님이 하셨던 꽃 그림 그리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이 공약이 실현되면 공급은 늘고 집값은 안정되고 실수요자는 보호받고 주거사다리도 복원될까요? 과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수치가 없어서 공약이 비어있다는 지적, 지방 임차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실현력이 관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무엇을 남길까요? 시장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계속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의 시장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임대를 넣겠다, 4기 신도시를 넣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나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청년하고 신혼부부에게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또 역시 돈이 좀 풀리겠네요. 물량도 따로 들어가고요.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는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하겠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요. 대출도 지금 좀 풀리고 있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적용 대상은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그리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에 100%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좀 감소돼요. 근데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금리가 이번에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넣는 것은 나쁘지 않다.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듯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과연
앞으로 정부가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세를 구하려면 실거주자 집에 같이 전세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집을 한 채를 더 사고 두 채를 더 사고 그걸 임대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가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주거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월세도 많이 굉장히 올랐죠. 현재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는 좀 늦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수도권 기준입니다. 일단 한번 거래량이나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지금 노도강 쪽은 하락으로 나오는데 가서 보시면 금매 매물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곳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전월세를 사신다면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거의 덜 쓰게 됩니다. 일하기 바쁘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꼭 가끔씩 한 번씩 호갱노나 아실 또 뭐 있죠? 많이 있죠. 많은 어플이 있죠. 네이버 부동산도 좋고요. 거기 들어가서 한 번씩 꼭 보세요.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